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어렵다고 미룬 일은 내일에도 어렵고 모레에도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렵다고 미룬 일이 내일 쉬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루하루 부지런히까지는 아니지만 계획되어 있는 일들만이라도 해 나가신다고 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김부성님의 부동산 부자노트, 부자 칼럼에서 저랑 생각이 너무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부성님의 부자 칼럼 구독자 질문 GTX A 노선 개통 시 집값이 떨어지나요? 라는 이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 GTX A 노선 개통 시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정말 내년 초에, 내년 봄쯤에 아마 빠르면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먼저 개통을 할 것 같고, 이어서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하철 공사 특성상, 그리고 또 대심도 지하철 특성상 내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2025년 늦어도 6월 전에는 개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서울에서 삼성 구간은 안타깝게도 아마 2028년 이후가 될 것 같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GTX C 노선 지금 착공이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어찌됐든 간에 빨리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GTX-B는 빠르면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장 지금 임박한 노선은 GTX-A 노선이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구간이 먼저 개통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그런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GTX-A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제 B, C, D, C, B, D, E, F까지도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와 GTX가 무슨 관계냐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님께서 쓰셨던 이 부의 인문학 128페이지에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과 상가값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 감사스마일이 오늘 부의 인문학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사서 볼 그런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박사님께서도 무료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무료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무료 상담을 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비대스로나 아니면 저에게 또 문의하신 분들 대면 상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김 박사님께서도 비대 문의에 이렇게 상담 답변을 하진 않는데 비대스로 질문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이웃님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거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문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칼럼을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지로 구독자분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어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집값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의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답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며 교통의 대표적인 건 지하철이나 전철, GTX 같은 신교통수단입니다.
GTX 같은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개통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주변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망하려면 혼자 망해야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망하자고 한다면 그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0년 전에 태어난 누구나 다 아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애덤 스미스도 이미 지대, 지금의 임대료, 땅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때도 도로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이죠. 교통. 다시 말해서 도로망과 전철망, 지하철, 여러 지금 교통망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이제 도로망보다는 전철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도로가 되고, 현대에는 도로와 함께 전철 등이 교통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우성님의 베스트셀러 부의 인문학, 이런 책을 갖다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성님의 책 리뷰라든지 전철 투자 성공 법칙 5가지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 이야기 못 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혁명 GTX 드디어 뜬다. 내년 GTX A 노선 조기 개통 추진한다. 이게 정말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2024년 내년 봄이면 아직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 제가 드리고요. 답변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GTX A 노선 개통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과는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되고, 질문자님을 헷갈리게 만든 사람들의 주장은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긴 초보 하수들의 판단착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그러니까 상가의 시장이 다릅니다. 만약에 부산이라도 광주에 KTX 개통을 했을 때 부산하고 광주의 집값보다는 상가의 가격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좀 유명 명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는 오히려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소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고속터미널로 와서 버스를 타고 오시든 KTX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방에서 내가 지방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로 와서 사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신상품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상가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갖다 일으키는 거지, 주거용 부동산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도 이제 GTX-A가 개통이 되면 이제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KTX랑 좀 비슷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GTX-A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인서울 할 필요가 있을까? 서울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교통의 시간 30분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비싼 20억 30억짜리의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GTX-A가 개통이 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강남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GTX-A가 개통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강남으로 수요가 뺏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통해보고 GTX-A가 개통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이론이 다 검증된 건 아닙니다. KTX나 SRT 개통으로 초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라든지 원정 수술을 받으러 다니면서 병원의 경우에는 또 일부 영향을 받았고 모든 상권이 다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방금 전에 이야기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하고요. 무성님께서도 GTX 요금을 취하의 상황, 즉 요금이 KTX라든지 SRT 요금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상승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GTX 요금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KTX나 SRT 요금보다는 비싸게 책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운정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니는 분들은 어차피 한 5,000원 이내 왕복 10,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만 원을 갖다가 출퇴근 비용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집값이라든지 임대료에 비교했을 때 시간과 돈의 그런 비례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갖다 살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시간보다는 돈의 지출이 최소화하는 걸 갖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A가 개통을
해서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김부성님, 김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전철 같은 경우에는 3승 법칙이 있습니다. 발표 때, 착공 때, 개통 때. 그런데 여기서 김 박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전철 및 도로 등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기본인데, 대체 전철이라든지 GTX 같은 획기적 교통수단이 서울 도시 매각에서 수도권에서 개통이 되어가지고 강남권과 서울 도심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닌다라고 하면 전철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10분대에 주파가 가능한 교통수단이 역사적으로 첫 개통이 되는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됩니까? 이런 어떤 발상인가라고 지금 되물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파주 운정, 제가 파주 운정 신도시 최근에 지난주에도 지금 한 2번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지금 정리라든지 GTX-A 운정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스마일은 은평뉴타운이 개발되는 모습이라든지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개발 처음에 그런 개발되는 모습을 갖다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이라는 게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삼성이 2010년도에 분양을 했었고 2012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은 걸 안타고 하는데 신도시는 택기지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 신도시를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가 지금 좀 박한데 저는 GTX-A 운정역이 개통되는 순간 그리고 서해선, 일산에서 소사선이 개통되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도로망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광명간 고속도로도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용인을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이 좀 엉뚱하게 빠졌는데 GTX A 노선에 있는 그쪽 라인 기왕이면 역세권은 더 좋겠지만 비역세권이라도 역세권의 집값이 상승하면 키 맞추기를 한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1등 아파트가 올라가야지 2등, 3등, 4등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1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등, 3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대방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1등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도해주고 소망을 해주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GTX라든지 지하철, 전철 혹은 도로망 등에 투자를 안 하면 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다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다 할 걸, 말 걸, 팔 걸, 살 걸 껄무새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이 교통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고양시가 뭐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기업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자족도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교통이 지금 확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통이라는 거는 단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해선, 일산에서 소사선 이 개통 일정이 6월 24일로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일산에서 소사까지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시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17대가 편성이 돼가지고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3분 대로 지금 시간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일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는 배차 간격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의중앙선 라인을 같이 쓰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라인이라든지 말 그대로 서해선까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포화 상태라다 보니까 이런 배차 간격이 일산에서 출발하는 거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대곡에서 출발하는 거는 대곡에서 소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원시까지 가는데 한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3분 뭐 기타 시간은 20분 전후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량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서해선 일산에서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교통이 확충되면서 일자리가 들어서게 되고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에 GTX-A가 개통된다고 하면 이제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엊그제 대장 신도시처럼 들어오는 SK라는 뭐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제 대기업들도 아마 투자를 갖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부성님께서 다음 칼럼에서는 우성님의 책 부의 인문학 리뷰라든지 GTX-A 연관해서 필자가 오랜 기간 체득해서 정립하게 된 부동산 전철 투자 5가지 성공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 부의 인문학 토요일에 다시 한번 제가 엊그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사서 2번 정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꼭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김부성님의 부동산 부자노트 칼럼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너무 따뜻하신 분 같고, 부동산 부자노트 제가 칼럼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GTX-A 노선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운정에서 킨텍스, 대곡, 지금 창릉이 빠졌는데 창릉, 연신내, 그리고 서울. 서울에서 연신내, 서울, 삼성. 느껴지지 않나요? 수서까지 하게 되면 뭐 4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수서가 행정구역상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울로 지금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참 애매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GTX-A 역사가 4곳이 들어갑니다. 4곳.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역까지. 그런데 고양시는 킨텍스, 대곡, 창릉까지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인도 지금 하나 들어가고요. 성남도 하나 들어가고 화성도 하나 들어가는데 3개, 파주 운정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GTX-A 노선이 정차하는 역이 지금 여기는 창릉이 빠졌는데 3곳이 들어간다. 그 정도로 이제 고양시의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저는 3기 신도시에 지금 하남교산도 대기업에서 양해각서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인천 계양도 충분히 대기업들이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수도권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땅값도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내심 그 UAM 관련해가지고 현대라든지 KT가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에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GTX-A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GTX-A의 파급 효과를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SRT라든지 KTX랑 생각을 해보게 되면 KTX랑 SRT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에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쪽, 그리고 자차로 뭐 부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5시간이 걸리고, 전라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가도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이 KTX가 개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시간이 거의 반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거든요. 마찬가지로 KTX가 우리가 지금 개통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심도로에서 150m, 200m 지하로 내려가서 시속 150에서 200km로 달린다는 게 체감은 안 되지만, 반대로 KTX가 지하로 해서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신분당선이라든지 9호선처럼 속도가 정말 빠른 그런 지하철이다, 전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거장이 가다 서다 하는 정거장이 아니라 정거장도 적다, 숫자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급 효과가 파주 운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서울역이라든지 수서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0분대, 20분대라고 하면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뭐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나무라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오늘 보시는 분들은 GTX-A 노선이 개통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제 방송을 갖다가 들었던 분들은 그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애덤 스미스와 GTX 이게 무슨 뜻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오늘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좀 안 좋은 그런 또 비난의 그런 댓글도 저에게 어떤 분들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갖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또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더 좋은 방송을 갖다 못해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스마일에게 부동산 상담을 갖다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께 이제 이런 추천 동영상으로 제 방송이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간이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30%, 40%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서 상담이 진행되게 되면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무료 상담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요일인데 감사스마일이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인천 영종도 국제도시 영종도 하늘도시인가요? 근데 영종도에 오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종도 가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제가 영상에 또 담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다. 이거 하나만 오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GTX-A 개통되기 전에 GTX 주변으로 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작게라도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서해선 일산-수서선 개통이 머지않았다. 일산-수서선 개통도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고양시에서 만약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가 체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일산-수서선 개통입니다. 감사스마일이 일산-수서선 개통을 하게 되는 그날 제가 만사 지쳐놓고 가서 꼭 영상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6월 24일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소망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